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증상들, 얼굴이고 몸이고 간에 모든 것들이 막 고갈이 되고 열이 위로는 뜨고 밑으로는 차가워지고 저리고 시리고 다리 아프고 오만 질환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보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세포들, 우리 몸 안에 혈액을 받지 않고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세포가 없어요. 혈액이 안 들어왔다, 다 고장나요. 모든 게 다 고장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약해졌어요. 이 심장이 약해진 걸 보강하는 게 내거 가서 심장 관련 약 먹거나 스텐트 심거나 혈압약 먹거나 불안하면 신경안정제 먹거나 고지혈증 약 먹거나 이런 약들로 주로 대처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들어요. 그런데 약들이 개수도 늘어나고 이 약 저 약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약을 먹어서 해결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약들을 끊은 사람들이 있냐고. 계속 먹으면 먹었지. 이게 치료제냐고.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혈압약 같은 경우에 심압을 줄여서 혈관이 터지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걸 막아주겠죠. 근데 심압을 줄였다. 심장이 강하게 뛰거나 너무 많이 뛰거나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에 부담이 안 되게 혈류에 포함된 수분을 빼버리고, 즉 모든 게 이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혈압약이 작용을 해요. 왜? 높은 압력에서 혈관이 터지는 거, 그거 한 가지를 막을 목적이에요. 근데 심장이 왜 비대해지고 힘들어하면서 더 많이 뛰고 불안정해졌을까요? 혈류를 못 보내니까 얘는 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혈류가 부족해졌는데 심압을 줄였어요, 혈압약으로. 그러면 말초순환은 점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질환들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혈압약을 계속 먹고 있을 때. 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약해진 심장을 근본적으로 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심장이 약해진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결국 내가 살아온 방식에 의해서 심장이 약해졌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무리한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얘가 원래 나이보다 좀 더 빨리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방식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내 삶의 습관, 방식, 이거 전체를 교정하지 않으면 얘를 다시 튼튼하게 못합니다. 습관, 방식, 내가 맨날 행동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야금야금 나를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습관?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식습관이겠죠. 또 어떤 습관? 운동 습관이 있겠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 또 중요한 거, 심장이랑 관계된 중요한 습관, 수면 습관. 또 중요한 거, 사고방식이에요. 자, 하나씩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짚어드릴게요. 식습관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규칙적으로 먹어라. 불규칙하게 먹고 소화액을 자꾸 낭비하고 소모시키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 몸의 중요한 체액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과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적정량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것만 해도 몸 안에 어떤 무리된 사이클, 혈류에 부담을 주는 요소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좋은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고, 내 혈액에 부담이 되는 노폐물이 될 만한 음식을 안 먹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이득이겠죠. 좋은 음식, 항상 말하지만 신선한 음식이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적정량, 과식하지 않는 거. 너무 적은 양을 먹는 것도 문제예요. 나한테 맞는 적정량이란 것은 운동에 비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좀 야위였어. 그럼 운동을 많이 해서 더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좀 뚱뚱해. 그러면 운동량을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되고. 이것만 해도 심장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운동 습관. 심장은 근육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멈추면 안 되는 근육이에요.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얘가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심장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내 몸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팔, 다리, 두꺼운 근육들을 사용을 하면 이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펌핑이 돼요. 펌프가 되고 주변에 있는 림프에 고여있는 노폐물들이 근육에 의해서 쥐어짜져요. 그 노폐물들이 자꾸 혈류를 통해서 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내 몸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 수축에 의해서 심장이 수축해야 될 압력을 배분을 시켜줍니다. 내가 많이 움직여주면 얘가 움직이는데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자체도 우리가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을 자꾸 반복함으로 인해서, 숨차는 운동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트레이닝이 돼요. 처음에는 심박수 120만 돼도 숨이 차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120을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125 가도 괜찮아져요. 130 가도 괜찮아져요. 나이가 들면 그 한계치가 자꾸 낮아지지만 낮아지지 않게 계속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심장이 약해졌다고 숨차는 운동을 안 하고 걷는 것만 하고 심장이 그렇게 사용
사용되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 다칠까봐. 물론 다치는 운동을 하면 안 되지만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심장을 사용하는 운동을 찾아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취미로 카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 젓는 운동이거든요. 노를 이렇게 막 저어요. 이걸 왜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무릎 부상을 입었어요. 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뛰는 게 안 되고 걷기밖에 안 되니까 딱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 운동량이 확 줄었을 때 혈관이나 심장의 활동이 줄면서 몸에서 염증을 제어를 잘 못하는 걸 운동을 많이 해본 사람은 느껴요. 그렇게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몇 개월 느끼다 보니까 안 되겠다. 무릎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무릎이 내가 그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자전거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패들링 스포츠를 한번 해보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패들링을 제가 거의 1시간 반씩 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실력이 조금 올라가서 1시간 반씩 쉬지 않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120, 130, 140에서 계속 트레이닝이 되면서 심장이 굉장히 튼튼해져요. 점점 더 견디는 시간이 길어져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해도 10분씩 밖에 못했어요. 근데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물만 있으면 뭐 1시간 반이건 2시간이건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어요. 심장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어떤 운동이든 찾아서 계속 나의 지속 능력, 숨 차는 운동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숨도 안 차는 걷기 운동을 내가 1시간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더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환자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추천하는 게 계단 오르기예요. 계단 오르기를 안 하는 사람은 한 6층까지만 올라가도 숨이 헐떡헐떡 차요. 그렇게 6층까지 올라가면 다음에는 반복을 하면 7층 올라가지고 뭐 12층 올라가지고 자꾸 늘어나요.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내가 더 쉬지 않고 얼마나 더 많은 계단을 오를 수 있냐가 내 심장의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면 습관. 심장이 안 좋아지면 수면이 안 좋아지고, 수면이 안 좋아지면 심장이 안 좋아지고, 수면은 심장이랑 아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오면 제가 잘 치료를 하기는 하는데, 수면제에 아주 의존이 심한 분들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수면을 바꿀 때 수면에 자꾸 집중하면 안 돼요. 자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잘 수 없습니다. 수면은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요거랑 딱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운동을 좀 모르고 잘못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당시에 제가 야간 진료 같은 걸 하면서 늦게 맞춰서 러닝을 11시에 밤늦게 막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늦게 막 뛰고 나니까 심장이, 이 심박수가 올라가고 심장이 흥분돼 있잖아요.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점점 잘 안 들기 시작하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딱 느끼겠더라고요. 밤에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해라 했을 때 기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면 때문에. 운동은 아침 해 뜰 때 하는 거예요. 해 뜰 때. 나는 뭐 야행성이어서 아침 늦게 일어난다 어쩌고 저쩐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뭐 건강이 문제가 생겨요.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하는 시간은 가장 좋은 게 해 뜨는 시간. 자, 운동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에 수영을 끊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시간 맞춰서 가면 되긴 돼요. 그거는 크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근데 야외 운동을 할 때는 딱 해 뜨는 시간에 설정해놓고 그 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아주 좋아요. 여름이랑 겨울이랑 달라지겠죠. 겨울에는 조금 더 시간이 뒤로 늦춰지겠죠. 딱 몇 시다 이게 아니고,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니까 5시 45분,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니까 7시. 그게 좋아요. 해 뜰 때 그 분위기, 그 기운, 그때 몸이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왜 해 뜰 때 운동을 해야 되냐? 해 뜰 때 딱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면 태양빛에 의해서, 그리고 내 운동에 의해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딱 잠궈요. 잠궈 놨다가 딱 해가 지면 다시 멜라토닌 호르몬을 내 몸이 분비해내요. 패턴,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수면의 리듬이 딱 조정이 돼요. 그래서 해 뜰 때 운동을 하면 수면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것 말고 사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심각한 수면 질환은. 내가 어제 늦게 잤는데 2시에 잠들었는데 깨니까 4시야. 잠도 못 잤고 너무 힘드니까 누워가지고 이제 시간 보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는 8시, 9시에 일어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몇 시에 잤건 아니면 밤에 잠을 설쳤건 해 뜨는 시간이 몇인지를 알고 그때 딱 일어나서 움직여요. 그날은 힘들더라도. 절대 낮에 눕지 말고 그날 잘 버텨줘요. 그러면 그 밤에 잠이 올 확률이 높아요. 심한 사람들은 하루 가지고는 안 되지. 며칠 그걸 반복을 해서 사이클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누구든 그 반응이 옵니다. 이걸 힘들지만 이걸 이겨내야 돼요. 또 사고방식.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많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죠. 어떤 사람들이 심장이 문제가 생기냐면 완벽주의자, 착한 사람, 자기 표현이 안 되는 사람. 완벽주의자는 만족을 몰라요. 만족할 때까지 자기 몸을 혹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장이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적절하게 타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예전의 생각을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고 내 몸을 좀 아껴야 됩니다. 내가 타협을 하지 않고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면 결국 몸이 상합니다. 그래서 완벽
완벽주의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병이 생긴다. 그리고 착한 사람,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그리고 좀 기존의 질서에 저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속으로 참는 거예요. 나만 참으면 되지, 나만 가만히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계속 본인이 참는 거예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미덕. 참는 거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착한 거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 문드러집니다. 이거는 참으면서도 자기가 즐거우면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스러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조금 남한테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좀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나는 여전히 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튼튼해야 돼요. 자기가 심장이 약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에 대응을 안 하고 피하면서 계속 이런 행동들이 쌓여 나가서 결국 더 자기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약할 때는 피하는 게 제일 좋고, 조금 힘이 생겼을 때는 저항도 하고 표현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 들었을 때 무시도 하고, 이렇게 조금 소위 말하는 좀 쿨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장병이 안 와요. 남들이 하는 소리를 귓등으로 흘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튼튼해요, 심장이. 같은 얘기예요.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 이런 걸 관찰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래야 되니까 내가 엄마로서 이런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규정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구조, 주변의 시선, 이런 걸로 인해서 규정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조금 병이 됩니다. 힘들어져요. 왜? 걸맞지 않는 거거든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모든 어떤 표현이나 자기 생각은 나로부터 비롯돼야 돼요. 나로부터 비롯되는데, 조금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사고방식이 좀 부정적이거나 걱정, 좌절, 이런 안 좋은 거에 많이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부모로부터 받았던, 아니면 자기가 이런 걸 연습을 해서 맨날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든 간에 이런 게 기본 탑재가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거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을 거냐, 이건 완전한 선택사항입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기로 마음먹은 순간 긍정적이고 모든 걸 즐기고 모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분 좋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많이 시달린 사람들은 진료실에 와서 엄청 얘기를 길게 하세요. 자기 어릴 때 얘기부터 합니다. 내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언니는 첫째라서 사랑받고 막내는 귀엽다고 사랑받고 나는 둘째라서 관심도 못 받고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좌절을 겪고 항상 좀 불안한 상황에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엄청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들. 와, 나는 그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자기 속으로 그 스토리를 얼마나 반복을 했으면 이렇게 술술 나올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했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한테 세뇌를 시켰든 너무 술술 나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의 불행을 이미 스토리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술술 나와. 정말 쉬지 않고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딱 진료실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뭐 부모님은 어땠고 저쨌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뭐 어쨌고. 와, 자기의 불행한 이유들, 그거를 아주 스토리화를 잘 시켜놨어요. 근데 그거 다 좀 지워내야 돼요. 좋은 걸로 많이 채워야 돼요. 내가 불행한 이유들을 되뇌이고 기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도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냥 좋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설령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심장이 안 좋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언정 그 외부 말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내 감정은 따로 있어요. 불안한 게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자신은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다듬어야 돼. 그러면 좋은 쪽으로 자꾸 다듬어야 돼.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걸 내 자신이 그렇게 형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쁜 쪽도 세뇌가 되고 습관이 되지만 좋은 쪽도 똑같아요. 좋은 쪽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 나는 기분이 좋아. 늘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 현재 힘들고 안 돼 있지만 그걸 연습을 자꾸 하고, 그리고 작은 성공, 작은 기분 좋은
좋음을 자꾸 모아야 돼. 내가 운동도 안 해봤고 운동도 하기 싫고 하니까 맨날 기분이 다운이 돼 있고 운동 갈라니까 내일 가야지 했는데 내일 안 갔고, 나는 왜 마음만 먹고 실천을 못할까?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성공을 하고 기분 좋음을 연속되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하나씩 모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걸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때 엄청난 기쁨이 와요. 내가 할 수 있네? 해보니까 다르네? 내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내가 직접 느껴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해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 자신한테 뿌듯해져요. 그런 감정들로 내 삶을 채워내서 계속 좋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감정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을 때 우리 심장이 튼튼해지겠지. 그리고 불안이나 좌절, 우울 그런 거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잠을 훨씬 더 편안하게 잘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자신 전체를 바꾼다. 이거 바꾸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냥 완전히. 좀 쉽지 않은 얘기들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씩 한 스텝 한 스텝 나갔을 때 분명한 즐거움이 있을 거니까 밟아 나가자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뭔가 끝은 없어요. 와, 난 여기까지 올랐어. 그래서 난 여기서부터는 이제 쉴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한테 좋은 감정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심장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